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아치 안내서 짠! 저는 치즈직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판때기가 버추얼이라서 이제 태그에다가 버추얼도 넣어봤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을 주로 하는 방송인이라서 이제 존게임스머로 이제 간단하게 저를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 캐릭터가 이제 계란초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가게에 오신 여러분들의 느낌으로 이제 안내서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짜잔! 제가 조금 더 옆으로 가야겠네요. 일단은 저를 만들어주신 분을 마마파파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외형적, 이제 이 계란초밥부터 시작해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디자인을 담당해주시는 분을 마마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숨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죠. 그분을 이제 파파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제 캐릭터 이렇게 예쁜 미소녀 캐릭터를 그려주신 마마님은 이제 구만 작가님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다양한 표정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신 저희 파파님은 포레 작가님이십니다. 아, 이 표정을 진짜 이를 담은 이 표정을 정말 배웠고 하고 싶은데, 아직도 그 완벽한 표정을 찾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정적을 계란초밥으로 해봤습니다. 캐릭 머리가 이제 푸딩 머리, 초코 바나나 머리,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RP를 원래는 초코 바나나로 갈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초코 바나나로 설정을 하셨나요? 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은 그러면 제가 원래 초콜릿도 좋아하고 바나나도 좋아해서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초콜릿도 좋아하지 않고 바나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색감의 어떤 거를 좀 가져가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계란초밥이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란초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란초밥을 그러면은 한번 주제를 잡고 캐릭터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캐릭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마마님께서 이제 입가에 이런 풀, 그리고 이제 후드에 이런 간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몸에서 봤듯이 이제 무릎에 바발, 이런, 그리고 간장 소스, 약간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란초밥인데 인간 세상, 인간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약간 너구리 마냥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초밥 모양일 때는 4cm, 이제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계란초밥 보이시죠? 계란초밥 모양일 때는 4cm인데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을 때는 롱다리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일 때는 164cm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만들어진 날짜, 이제 치즈직에서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날짜가 2월 27일이기 때문에 제조일, 즉 생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일은 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생일은 사실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에 2월 27일만 되면은 저의 생일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계란초밥이 뭐가 그렇게 웃겨요? 네? 계란초밥이 뭐가 그렇게 웃겨요? RP가 계란초밥인 거 처음 봐? 어디서 나도 모르게 이미 초밥이 컨셉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여튼 그리고 MBTI가 저는 거의 한 2년에서 3년 동안은 인프피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MBTI를 못 믿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 검사를 해봤더니 ISFP가 나왔습니다. ISFP가 나왔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인프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굉장히 외향적이라기보다는 진짜 내 성향이어서 I가 맞고, 그리고
저는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전 직관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헐,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N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 F와 T가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얘기해 주시는 건데, 제가 최근에도 아는 언니랑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내가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었을 때 저 사람한테 이제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는지 아니면은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판단이 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제 고민을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성적으로 해결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는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좀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보다 나는 나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고 나의 뭔가 그런 수고와 고생을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했었을 때 나는 F가 맞아. 그래서 저는 F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저는 정말 즉흥적으로 좀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캐릭터를 바꾸는 거나 아니면 이런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거, 아까 노래 불렀던 거 이런 것도 사실 정말 즉흥으로 진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P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쳐보았을 때 저의 MBTI는 인프피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저를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너가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방송에서 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평일 오전 10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토요일에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가 사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평일보다 주말이 더 바쁜 사람이에요. 어제도 출근하고 왔거든요. 어제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에 오니까 9시 반인가 그랬어. 집에 오자마자. 그래서 어제 동맹도 뛰었잖아. 나 너무 힘들어. 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평일 오전 10시에 이제 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게릴라성으로 이제, 게릴라는 아니죠, 스케줄을 공지를 하니까 토요일은 이제 출근을 안 할 때, 그리고 약속이 없을 때 방송을 켜고 있고, 일요일은 제가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서 일요일은 이제 정기 휴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평일 오전 10시에 주로 방송을 하는 방송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게임도 하고 있고요. 사실 좀 홍대병이 있어서, 홍대병이 내가 생각하는 홍대병이 맞나? 남들이 하는 게임 사실 별로 하는 거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좀 유행 지난 게임들을 하는 거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종합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실 이제 막 나온 게임이나 지금 현재 많은 이제 현재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임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제 생각을 개조를 해서 웬만하면은 저도 좀 사람들의 그런 유행에 유행에 탑승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임에 좀 투자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비록 나의 성향이 맞지 않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팬닉은 쌀 얘기하면서 햅쌀단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햅쌀이 또 이제 막 탄생한 쌀이잖아요. 이제 막 피어난 쌀. 그리고 햅쌀이 단어를 이제 귀를 듣고 들었을 때 햇살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비추는 이제 햇살이 될 수도 있는 건 거지. 그래가지고 햇살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방송 규칙은 사실 너무 프리합니다. 저는 딱히 제재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제 심기에 거스르면은 벤을 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존댓말만 써달라. 근데 뭐 인터넷 용어 있잖아요. 뭐뭐 하셈, 뭐뭐 하삼, 뭐뭐 했음? 뭐 약간 이런 식의 용어는, 그런 거는 반말로 치진 않긴 해요. 근데 뭐뭐 했어? 뭐뭐 해? 왜 안 해?
이거 안 보여? 약간 이런 식의 진짜 그냥 누가 봐도 반말인 부분들 있죠. 네, 그거는 제가 좀 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반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친근감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친해지는 데에는 적절하지만 가끔 그런 이제 반말을 하다 보면은 조금 선을 넘거나 무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좀 그래도 서로 존중하는 방송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존댓말만 써달라. 존댓말만 좀 써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제 방송이 더 커지면은 규칙이 더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특별히 규칙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성인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지켜주셨고 알아서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히 제재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규칙이 어떻게 보면은 존댓말 플러스 알잘딱깔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알잘딱깔센님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큰 제재를 두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종합게임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 게임에 대한 성향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게임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장르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소울, 그리고 추리게임, 그리고 RPG 게임, 그리고 요리게임, 그리고 여기다가 적진 않았는데 뭐 더 추가를 한다면 저는 리듬게임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덕크프, 디아블로, POE도 이런 그런 게임, 이제 그런 수집하는 게임도 정말 좋아하고 얼불춤, 그리고 리듬닥터, 그리고 비치의 밥스 같은 리듬게임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불호인 게임들 말씀드리자면 진짜 크게 두 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RTS 게임 그리고 FPS 게임, 이 두 게임은 좀 제가 힘들어해요. 몰라요, 두뇌가 딸리나봐요. RTS 게임은 그 멀티가 좀 잘 되어야 되고 이제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게임들은 저한테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 그냥 시간 안에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저한테는 어려운가 봐요. 스타크래프트는 튜토리얼 하다 폐사했어요. 심지어 튜토리얼 하다가 폐사했고, 그리고 FPS는 그냥 제가 에임이 개구집니다. 일단 사람들이 너무 고여 있어서 그냥 대결을 하면은 전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편이 많아가지고 좀 흥미를 붙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덕크프는 FPS 게임이지만 기본적으로 상대가 AI이기 때문에 재밌게 했어요. AI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걸, 결국에는 사람한테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덕크프는 좀 재밌게 했어요. 그래도 약간 에임이 그렇게 크게 많이 중요하지 않는 FPS류의 게임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덕크프라든지 아니면 오버워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하는 편이긴 해요. 그냥 정통의 그 FPS 게임들 있잖아요. 진짜 그냥 무조건 총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게임들은 저한테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올해 목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올해 목표는 1000팔 달성이에요. 1000명을 진짜 올해는 좀 달성을 하고 싶어요. 이 1000팔을 하고 싶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랄까 합방 같은 거 서버 이제 하면은 사람 구할 때 대부분 그 모집 그 구간이라고 해요. 왜 단어가 나 요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나 진짜 청년치매인가? 모집 요건 맞아. 모집컷 제한, 그게 이제 1000팔인 경우가 그래도 많더라고요. 이게 1000팔이 좀 기본인 것 같아서 일단 올해는 정말 1000팔을 달성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버추얼 하시는 분들은 좀 재능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노래를 부르신다던가 아니면 그림을 그리신다던가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재능을 좀 많이 드러냈는데, 제가 그림은 사실 노래도 잘 부른다고 할 순 없는데 노래에 비해 그림은 정말 너무 최악이라. 그리고 작년에 제가 커버곡 그림이 한 번 낸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올해 그래도 좀, 사실 올해 노래뱅도 좀 횟수를 늘리고 싶었고, 그리고 커버곡도 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저번에 그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 이후로 지금 제 목 상태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목이 좀 많이 갈라지는 그 경향도 있고 이래가지고 노래 방송을 많이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노래뱅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커버곡도 내고 싶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한 곡이라도 또 커버곡을 내고 싶다라는 게 목표고, 그리고 연금 복권 당첨 정말 당첨되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당첨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금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 정말 집에다가 방음 부스를 설치를 해서 좀 사실 오전 방송보다는 이제 오후나 밤에 방송을 하는 게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제가 공포 게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제가 원래도 목소리가 좀 큰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집이 방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뭔가 그런 큰 소리를 낸다던가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좀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포게임 할 때는 사실 소리 지르는 거 보려고 보는 것도 있잖아요. 스모가 겁에 질린 거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못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방음 부스를 설치를 해서 마음껏 편하게 소리를 지르고 싶다. 사실 그래서 이 연금 복권 당첨은 어떻게 보면 방음 부스 설치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방음 부스를 설치를 해서 그런 뭐 밤 시간대에도 방송을 하고, 그리고 노래나 아니면 소리 지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고 이제 제한 없이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동생이 최근에 사주를 봐줬어요. 사주를 봐줘서 저한테 뭐가 궁금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금 복권 당첨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이제 해가지고 동생이 제 금전운을 봐줬는데,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일확천금의 운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팔자라고 사주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연금 복권 당첨은 제가 죽기 전까지 못 이루지 않을까. 네, 건실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죽기 전에 그래도 연금 복권 한 번은 당첨될 수 있지 않을까? 나 매일매일 꾸준히 사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주에 운이 없다고 하니까 연금 복권 당첨은 일단 버려야 될 것 같고, 이 올해 목표를 일단 방음 부스 설치로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올해는 1008을 좀 달성을 하고, 그리고 방음 부스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노래 방송도 좀 많이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커버곡까지 좀 이어지는 단계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저의 설명을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선내비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았네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많은 사랑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